안녕하세요. 저는 송치경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경영지도사 1차 파이널 특강 중소기업 관계 법령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굉장히 양이 많고 나오는 법령별로 출제 빈도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압축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공부를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공부하셨던 거를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마지막에 시험장 들어갈 때는 내가 가져갈 거를 확실하게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추격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압축적인 공부를 위한 이제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좀 짧고 또 각각의 내용들이 원래 기본 강의보다는 좀 분량이 좀 작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빠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감안하셔서 기본 강의 때 기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셨던 거를 전제로 해서 이 파이널 특강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와 관련되는 것들 리뷰하고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를 보면 이제 10개의 법령이죠. 그래서 그게 10개의 법령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중소기업 기본법. 오늘 요번 시간에 정리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출제 빈도가 좀 많죠. 그래서 이게 한 4문제 내외 정도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그래서 요 중소기업 기본 법령에 관한 2개와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까지 벤처기업과 관련되는 법률. 여기에서 한 3문제에서 4문제 이렇게 출제 빈도수가 있죠. 이렇게가 기본적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4문제씩 나온다고 하면 16문제입니다. 그래서 최대치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4개의 법령들을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이게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그리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2문제 정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게 한 2문제에서 3문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분량에 비해서는 나오는 빈도수가 조금은 적긴 하지만 항상 출제가 일정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판로촉진법, 중소기업의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한 2문제 정도 나오죠.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되는 소상공인 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법령의 내용들을 고려해서 보시면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개의 법령들, 앞부분에 나오는 4개의 법령들에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 기본법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항상 4문제 내외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중소기업 기본법하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좀 나누어서 정리를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나오는 빈도수에 비례해서 시간을 조금 더 압축적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뺄 것은 빼는 이런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 지금 시점에서 공부의 방법에 관한 부분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객관식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해를 한 걸 머릿속으로 암기를 하게 되는데, 이 암기한 것이 결국은 이제 문제 풀이를 통해서 결과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은 기본 강의를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해와 암기, 문제 풀이 이런 걸 반복하면서 시험에 대비를 하게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이런 과정들을 여유 있게 하기 어렵죠. 다른 과목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약을 해야 됩니다.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에도 이제 전에 강의하시던 분들 참고를 해서 강의의 내용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걸로 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압축적으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져갈 것들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약하고 암기하고, 요약하고 암기하고, 요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주로 공부할 거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법령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법령에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정의를 명확하게 숙지하는 것, 그리고 용어를 구별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 용어에 관한 문제들, 이거를 놓치지 않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그 법제도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간이나 시한 내에 이루어지는가와 관련되는 이제 범주와 관련되는 문제, 이것도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도들 보면 그 어떤 기관, 어떤 제도, 어떤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이 범주를 가지고 주체, 대상, 목적, 기간, 기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러한 제도, 이러한 기관, 기구에 대해서 효과와 혜택은 뭐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처벌에 대한 벌칙, 과태료, 제재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네 가지 관점에서 출제의 내용을 좀 구별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법령을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막판에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 강의도 마지막 압축적인 핵심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빠진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출제될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선택 그리고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법령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우리 이제 중기법이라고 부르죠. 이 중기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좀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압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중소기업 기본법, 중기법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 이후의 법령들은 조금씩 중요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요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런 벤처 기업과 관련되는 법령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되 좀 기본 틀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의 빈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중소기업 기본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기본법, 우리가 이제 법령을 하면 원래 저희 교재를 보시면 목적부터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 위주로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교재도 옆에 놓으시고 이 자료를 가지고 조금씩 압축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이 중소기업이 뭐냐,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자의 범위,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소기업 관련되는 법률들, 지금 우리가 보는 중소기업 법률들에 대한 혜택을 적용받게 되는 범주를 선택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먼저 적용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중소기업자는 아래에 나오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 조합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소기업자는 제외되는 대상이 있어요. 공시대상 기업 집단 등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공시대상 기업 집단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공시대상 기업 집단 회사와 그 회사 소속 회사에 편입된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시대상 기업 집단 회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 공시대상 기업 집단을 보통 상호 출자 기업 집단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공시대상 기업 집단 회사,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제외를 구별을 하시고, 그럼 대상의 기준을 어떻게 다시 볼 거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두 갖춰야 되고,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이 상법상의 회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어야 돼요. 여기서 모두 요건을 갖춘 영리 목적의 기업인데, 주식회사라고 하면
주식회사라는 것으로 모든 게 다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회사라는 표현 쓰면 틀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리법인과 개인 사업자다. 근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업종, 그리고 매출액 상한, 독립성.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업종을 보면 주된 업종과 매출액 기준 등이 특정 기준을 맞을 것. 그래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중기업과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뒤에서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 기본 강의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된 업종의 매출액 기준, 이것을 업종 기준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 상한 기준, 자산 총액의 상한인데 5천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5천억 원이 기준이 되는 거죠. 독립성 기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주된 업종, 지금 말씀드린 주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주된 업종과 평균 매출액, 여기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업종 기준과 상한 기준이 독립성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중소기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독립성 기준, 업종 기준은 받고 상한 기준도 받고 독립성 기준을 보면 독립성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자산 총액, 상한 기준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은 제외가 되는 거죠. 미만이어야 돼요. 독립성이 없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근데 여기에서 들어갈 게 외국 법인이 포함된다. 외국 법인도 포함되고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지원기관은 제외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 그리고 자산총액 기준 플러스 그리고 주식 지분의 30% 이상을 직접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최다 출자자 기준에 해당하면 세 가지죠. 첫 번째 매출액 기준 5천억 원 이상, 두 번째 지분 30% 이상, 세 번째 최다 출자자,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업종과 평균 매출액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 해당하면 안 되는 거죠. 다 해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업종, 상한, 독립성 기준을 기억을 해 두시고 요거는 뒤에 가면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기업에도 협회라든가 이런 데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독립성 기준에서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해당 평균 매출액 계산에 따른 산출액이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요거는 우리가 이 평균 매출액 업종별로 보는 기준이 제시가 돼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준에 해당되는지 요걸 가지고 판단한다. 이게 하나의 영리기업의 판단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로 이제 비영리, 협회, 협동조합 이런 데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이종 협동조합 연합회, 이런 협동조합을 통칭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협동조합이 영리 목적 기업, 아까 봤잖아요. 업종 기준, 상한 기준, 요거를 일단 충족해야 됩니다. 업종 기준, 상한 기준 이미 봤죠? 업종 평균 매출액, 상한과 관련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춘 것을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성 기준은 어떻게 돼야 돼요? 독립성 기준은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제외 대상인 공시 대상 기업, 집단, 회사는 배제가 되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기준이 그대로 이 협동조합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업종 기준, 상한 기준, 독립성 기준, 이게 그대로 협동조합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업종 평균 매출액, 상한 관련되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이어야겠죠. 미만. 그리고 독립성 기준에서 여기 나오는 자산총액, 지분, 최다 출자자, 여기 어느 거에도 해당되면 안 됩니다. 아울러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도 해당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